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완치 퇴원자 수가 확진자 수를 역전했습니다. 다만 행정의 중심인 정부 세종청사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전병율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확진자 증가세부터 좀 짚어보죠. 110명이 추가가 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지금 8,000명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 증가 폭은 지금 이틀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좀 네. 조심스럽지만은 약간의 좀 긍정적인 시도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그 환자들의 양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이 대규모 집단 양상은 진정 국면인데 네. 이제 소규모 환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전체적인 환자 발생 양상은 줄어들고 있다. 네. 그렇게 봐서는 조금은 좀 진정 국면이지만 아직까지 수도권에서의 네. 그 구로 지역의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네. 그 발병 양상, 그 부분은 현재까지 2차 감염, 3차 감염자는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 한 109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그 109명 감염자들의 최초 감염원이 어디냐. 지금 그거를 이제 방역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조사를 지금 해본 결과는 그 건물의 5층에서 네. 그 3월 초에 그 아마 20일까지 무슨 그 물건을 파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행사에 참석했던 콜센터 직원들이 다수가 감염이 된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행사장이 아무래도 이 콜센터의 감염을 촉발시켰던 최초 이 감염원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곳곳에 네. 집단 감염 사례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네. 하고요. 또 수치상 조금 다소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이 또 들어온 것이 네. 격리 해제 환자 수가 크게 늘었잖아요. 네네. 177명이 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격리 해제자 수가 신규 확진자 증가 수보다 더 많아지는 네.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격리 해제 환자 수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31번 환자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종교 활동에 참석한 마지막 날짜가 16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16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월 8일이 이제 3주가 지나는 날이고요. 그리고 3월 15일이 이제 4주가 되는 날입니다. 현재 그 이 격리를 지금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평균 그 이 일수가 약 3주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6일 이후에 이제 그 접촉이 돼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네. 3주가 지나는 시점이 이제 3월 8일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규모의 환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가 됐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집단 발병자들이 또 대규모로 이제 또 해제가 되는 네. 그런 날이 이제 3월 8일 이후부터가 이제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해제되는 사람들이 숫자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자가격리 중에 완치되는 사례도 두 번째로 나왔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도 꽤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초에 이제 그 경증 환자들이 한 80% 정도에 이르고 네. 그 경증 환자들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회복이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는 네.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요번에 한 2명 정도는 그 자가격리 상태에서 회복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증에 해당되는 80%의 그런 확진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자가격리 상태에서도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네. 어떻게 보면 좀 그 확진자들도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앞서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코리아빌딩 근무자, 거주민 조사가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또 어떤 점에 신경을 쓰는 게 좋을지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그 거주민들 조사가 다 끝났고 네. 앞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실제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이제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생활을 하면서 네. 새로운 2차 감염 그리고 또 3차 감염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109번째 환자가 이제 강남에 있는 그 조카인데요. 그 조카가 이제 3차 감염자예요. 네.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최초
그 행사장에서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예. 그 행사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제 확진자가 밝혀진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콜센터와 관련된 그런 감염자들을 좀 더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곳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는 것이 바로 정부 세종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무원 상당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4층에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26명의 그 환자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접촉자들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세종청사에서의 그 추가 확진자들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울 것은 이 정부청사 건물이 쉽게 말하면 하나의 한 그 이 통 그 라인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연결돼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이동을 하면서 혹시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접촉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 중에서라도 네. 혹시 예. 그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보건기관에 신고를 해서 네. 관리를 받는 것이 이 새로운 그 이 확산을 막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뭐 부처를 전체를 다 폐쇄를 한다라든지 뭐 전 직원을 격리한다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또 네. 한편 생각했을 때 이게 또 행정 공백이라든지 정부 기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그래서 좋겠습니까? 지금은 네. 어떤 부처의 업무를 전체로 마비하기는 또 격리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발생했던 지역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이제 그 재택 근무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그 간부들은 이제 근무를 하면서 실제 그 접촉자들은 이제 자가격리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이 신천지 창립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신도들이 다시 모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확산하면 어떡하나라는 여러 가지 걱정들도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네, 네.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내일이 이제 신천지 교회 네. 창립 34주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일단 혹시라도 이 교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지난 3월 7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신천지 교회의 일체의 그 종교 활동이라든지 네. 집회, 모임을 금지하는 그 조치를 취했는데 그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그 사법기관이 사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에서는 내일 아무래도 이제 34주년 36주년 그 이 행사를 혹시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피해 상황을 이제 조사하고 복구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또 복구비의 50%를 이제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방역 관리 비용이라든지 또 주민 생계 그리고 주거 안정 비용도 또 역시 국고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네. 사망이나 부상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게 되고 또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감면 혜택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인데요. 감염병으로는 최초로 네. 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방역을 지금 확실히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차단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해외에서 지금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해외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역으로 지금 우리나라로 다시 재유입되면 어떡하냐 이런 네.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네, 계십니까? 사실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 지금 국경 봉쇄 준하는 네.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은 이 자국민과 준하는 그런 그 입국 제한 조치, 그래서 2주간의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런 오염 지역 또 위험 지역에서 오는 이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 검역 제도를 도입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 이태리라든지 독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이런 특별 검역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네. 지난번 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적용이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얼마나 좀 실효성을 낼 수도 있을지까지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분들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머무르게 되는 이 주소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예. 또 연락처도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시로 이제 그 의심되는 증상이 발현되는지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증상이 발생됐을 때 네. 바로 이제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조치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내부 확산은 물론이고 해외 역유입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전병률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